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군사사 연구실장으로 있는 이내조라고 합니다. 예, 신종태 교수입니다. 자, 오늘 또 전적지 국내 최고의 전문가이신 신종태 교수님을 모시고 전쟁 유적지 답사를 떠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영국 런던 소재의 군사박물관과 인근에 있는 도보성에 대해 소개해 주셨는데, 오늘은 또 어느 곳으로 가실지 상당히 아주 흥미를 가지고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예. 오늘 어느 곳으로 가실까요? 오늘은 시청자분들과 함께 아름다운 영국 북쪽의 스코틀랜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스코틀랜드요? 예. 영국의 스코틀랜드 가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정말 아름다운 곳이죠. 아마 익숙한 지명이실 텐데, 그러면은 스코틀랜드가 어떤 곳인지 그거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스코틀랜드는 영국 본토의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합니다. 오랫동안 영국의 직접 통치에 저항하다가 1707년에 이제 잉글랜드와 통합이 되게 되죠. 특히 이 지역은 제1차,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군수품 생산을 감당하는 든든한 후방 병참기지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북부에는 하이랜드라고 불리는 아름다운 산악지대와 그 해저 괴물이 산다는 내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터로 그렇게 아름다운 풍광을 스코틀랜드가 자랑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그렇게 전쟁 유적이 많이 있습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그 대도시 우선 에딘버러나 글래스고에는 영토 갈등, 왕위 계승, 그리고 세계 전쟁에 얽힌 성곽, 기념비, 전쟁 유적이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심지어 시골 지역으로 가더라도 과거 로마 제국 시대의 성곽이나 1, 2차 세계대전 관련해서 기념탑이나 군사 박물관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저 사진 자료에서 보는 것이 바로 저 네시호가 보이죠. 로마 시대 때 축조됐던, 그러니까 로마 시대 이전에 축적됐던 그런 그 성곽입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보시면 옛날 이제 전쟁 당시에 사용했던 공성무기죠. 네. 저희다 큰 돌을 실어서 그냥 성 안으로 중세 때 던졌는 그런 것도 전시해두고 피제비셋이라고. 예. 그러면은 스코틀랜드 주도가 지금 에딘버러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뭐 전쟁 유적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에딘버러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에든버러라는 도시 전체가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죠. 특히 그 절벽 위의 에든버러 성은 한눈에 봐도 천년 요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숱한 전쟁에서도 꼿꼿하게 자리를 지켜온 이 성은 약 1500년 전에 처음 축성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1500년 전에요? 그런데 16, 17세기에 이 성체는 적으로부터 숱한 포위 공격을 당했지만 한 번도 함락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역사적으로 수많은 전쟁을 치루었기에 여기 쳐들어오는 적군마다 저걸 함락시키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예. 상당한 피해를 입긴 입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성내 대부분의 시설은 많이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남아있는 성내 건축물들은 18세기 이후에 대부분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곽 내의 건물이나 지하시설은 전쟁 지휘소, 감옥, 포로 수용소로 사용되었지만 지금은 교회나 군사박물관, 전사자 추모관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뭔가로 이렇게 활용을 좀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예. 그러면은 성 안에 뭐 유적들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산재되어 있는 것 같은데, 가장 인상 깊었던 유적 있으신가요? 예, 제가 봐서는 그 에든버러 성곽에서 매일 13시에 진행되는 One O'Clock Gun이라는 이색적인 행사가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요? 1861년부터 오늘날까지 오후 1시가 되면 대포를 한 발 쏩니다. 그 완클락이니까. 예. 물론 이제 공포탄이죠. 시계가 기했던 과거에 정확한 시간을 항구에 있는 선원들이나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행사를 했다고 그러죠. 수많은 영국 식민지에서도 똑같은 시간대에 저런 대포가 발사가 되었죠. 한때 우리 한국에서도 시기가 기했던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정오에 경찰서에서 사이렌을 울려서 주민들에게 시간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저도 저 어렸을 때 기억이 있긴 합니다. 그러죠. 오포. 요즘에는 뭐 시계를 흔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명품 시계를 폼으로 차고 다니고 그러는데, 예. 저 때만 해도 이게 정확한 시간을 알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럼 이에 뭐 에든버러의 뭐 독특한 뭐 유적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그 에딘버러 그 구시가지에 가면 보비라는 조그만한 강아지 동상이 있습니다. 강아지 이름이죠.
아주 그 영국 사람들이 보면 보수적이면서도 독특한 전통을 기막히게 창조하는 건 천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수백 년 된 공동묘지조차도 여러 가지 의미를 역사성을 부여해서 관광객들을 그쪽으로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예. 거기 사진에 보면 지금 한 소녀가 그 강아지 코를 만지고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이 강아지는 상당히 조그만 것 같은데 예, 왜 이 동상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유명해진 예. 거예요? 저 개 동상은 우리 한국 임실에 가면 그 오수의 개라는 그런 사연이 아,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주인을 살리기 예. 위해서 자기가 꼬리에 뭐 물을 적셔서 밤새도록 그 주인 옆에 뿌렸다는 건데 저 보비라는 개는 1850년경에 존 그레이라는 목사가 기르던 강아지였다고 합니다. 저 보비가 2살 무렵에 주인이 죽자 이 개는 무려 14년 동안 주인 묘 옆에 쪼그려 앉아 있었다. 아, 그래요? 야. 그러자 이 보비의 충성심에 감탄한 주민들이 그 자리에 아예 계집까지 지어줬다고 그럽니다. 아,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뭐 개가 10살, 사람 60세에 해당된다고 그러는데 예. 그러면 14년 동안이나 개가 그 주인 모지 옆에 앉아 있다는 게 좀 과장된 얘기 아닌가요? 저도 솔직히 뭐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단정할 수는 없었죠. 아무튼 이 강아지는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의 아주 유명 인사가 되었고 죽은 후에는 주인 옆에 현재 안장된 묘비까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 동상도 건립됐고 에딘버러에 가시면 보비 식당, 보비 마스코트 이런 걸로 관광 특수를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보비 강아지를 특화한 별도의 박물관까지 있습니다. 어떤 영국 사람, 지독한 사람들이네. 지금까지는 좀 약간 특이한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아까 그 스코틀랜드가 제1, 2차 세계대전 당시 후방 군수기지 역할을 톡톡하게 했다. 이렇게 예.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예, 실제 이제 1,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공군이 스코틀랜드까지 폭격하기에는 이 항속 거리상 그렇죠. 비행기로 좀 네. 부족했죠. 힘에 부쳤죠. 덕분에 영국은 그 지역에 군수 공장을 많이 이제 건립을 했고 전쟁 물자도 거기서 생산을 많이 하게 됩니다. 현재 에딘버러 국립박물관에 가면 그 3층에 세계대전 중에 수행한 후방기지 역할과 전시의 스코틀랜드 생활상에 대해서 자료가 많이 네. 전시되어 있습니다. 1940년 1월 달에 그 처치는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수백만 명의 노동자가 이 전쟁에서 필요할 것이다. 특히 100만 이상의 여성들이 군수 공장에 나가야 한다라고 이제 그런 적이 얘기를 했죠. 그 사진에서 보시는 것은 산업혁명 당시에 처음 이 전기기관차가 나왔죠. 그 전기기관차도 국립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하긴 제임스 와트가 그 그래스고 사람으로 전기기관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 되니까 막 그런 것도 기념해서 저것도 좀 거기다가 전시를 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그 국립박물관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쟁과 관련된 자료들이 또 더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 자료에 보면 군수공장에서 포탄 신관 분류 작업하는 그 여성 노동자들, 그리고 여자들이 방공 경보 요원, 그리고 심지어 방공을 푸는 그런 어떤 노동에도 도움되기도 하고 우편, 간호, 교통 업무, 방공 구축까지 전부 다 여자들이 다 했다고 합니다. 이제 뭐 아마 남성들이 전부 다 징집돼 가지고 그렇죠. 유럽 대륙으로 갔으니까 총력전 상황이고 아마 그래서 그런가 보네요. 평소에 여성분들은 그때마다 육아에 주로 전념하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평소에 육아하기도 지금 바쁜데 가사 이렇게 많은 여성분들이 전시에 군수질 업무까지 수행하기에는 좀 복잡할 것 같은데요. 예,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 정부는 한 200만에 달하는 도시 어린 아이들을 시골로 후송을 했죠. 그리고 시골 마을 주민들이 대신 그 아이들을 돌봐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육아 부담을 들게 된 도시권 주부들은 더욱 전시 업무에 매진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긴 영국이 양차전에서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승리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동안은 주로 남자들이 잘 싸워서 뭐 그렇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영국 여성들의 힘이 상당히 컸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영국 전 국민들이 당일한 덕분에 사실은 승리할 수 있었죠. 그 결과 특히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영국 여성들의 사회 참여폭이 대폭 이제 확장되게 되죠. 영국은 이런 세계전쟁을 통해서
비로소 완전한 남녀 평등을 이루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면에서는 뭐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전쟁의 순기능 비슷한 것도 아마 저런 거 보면 또 있을 수 있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예. 지금까지는 그러면은 뭐 에덴버러와 같은 대표적 도시의 유적을 살펴보았는데 스코틀랜드가 이외에도 상당히 전쟁 유적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시골에서 혹시 본 전쟁 유적 뭐 이런 것들 있습니까? 예, 제가 그 해저 괴물이 산다는 네스호로 가는 도중에 영국군의 최정예 부대라는 코만도 부대를 기리는 역사 기념관을 보았습니다. 코만도의 역사 기념관이요? 예. 저희가 2차 세계대전 하면 당시에 영국군 특수부대로 우리가 흔히 알듯이 적진 후방에 대규모로 강화작전을 벌이는 공수부대, 그거만 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에 직접 적 후방에 침투하여 특수임무를 수행한 이 코만도 부대가 있었다는 걸 뭐 들으신 분들 아마 있을 겁니다. 이 코만도 부대가 상당히 유명한데 그런데 하필이면 이 코만도 부대 박물관이 스코틀랜드에 있었다는 참 제가 들어봐도 좀 의아하긴 의아한데요. 예. 역사적으로 보면 1946월 달에 그 영국은 기적적으로 덩케르트 철수 작전에 성공을 하죠. 그 아까 프랑스군하고 영국군 합쳐서 한 34만 정도를 주축을 해서 군대 재건에 이제 나서게 되죠. 예. 역사상 유례없는 패배에 국민들은 아마 깊은 절망감에 빠지게 되죠. 자, 그렇게 되니까 처칠은 즉시 공세 작전을 위한 코만도 부대 창설을 지시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공세적인 부대를 만들어서 국민 사기 진작과 기습 공격으로 독일군의 콧대를 꺾어놓기 위해서 저런 부대를 만들었던 거죠. 또 영국군의 어떤 자존심을 또 세우려고 하기도 했나 보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 코만도 부대가 스코틀랜드에서 최초로 창설됐다는 얘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 스코틀랜드 네스호 주변 산악 지역은 깊은 계곡과 산림 호수까지 있어서 특수부대 훈련장으로 아주 적격이었죠. 그래서 코만도 부대가 최초 스코틀랜드에서 창설되었고 그 박물관과 기념탑도 옛날 그 훈련장 부근에 건립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연유로 지금 사진에서 보는 저것이 네스호 부근에 있는 코만도 부대 기념비입니다. 그러면 코만도 부대가 하여튼 저기서 훈련한 다음에 부대가 창설돼서 어떤 작전에 투입된 적이 있었나요, 실제로? 예, 그 선발된 중에 장병들이 저 스코틀랜드에서 아주 혹독한 훈련을 거쳤죠. 그리고 1942년 8월 18일 날 주빌리 작전으로 명명된 야심찬 첫 기습 작전을 유럽 대륙으로 건너가서 시작하게 되죠. 코만도 부대를 선봉해서 영국 캐나다군 6,500명, 함적 237척이 프랑스 디에퍼 상륙 작전을 위해서 발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에 코만도 특공대가 우선 해안포대 제압을 위해서 제1파로 적진에 접근하게 되죠. 그래요? 여기 보면은 거의 뭐 6,500명의 함정 거의 237척이 동원됐는데 엄청나게 야심찬 작전인데 성공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대실패로 끝났어요. 그래요? 예. 프랑스 디에퍼 항구에 상륙하기 직전에 화물선을 호위하고 있던 8척의 독일군 군함과 갑자기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연히? 예. 그러면서 기습 작전이 노출돼 버렸죠. 많은 연합군 함정이 침몰했고 그런 과정에서도 상륙이 감행되었죠. 반나절 전투에서 연합군은 한 3,700명 정도가 전사하고 2,000명이 포로가 됩니다. 엄청나게. 예. 이런 뼈저린 실패를 통해서 단련된 코만도 부대는 1944년 6월달에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그 진가를 유감없이 발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희생을 통해서 거기서 중요한 교훈들을 많이 얻은 거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영국 남부 보보성에서부터 북부 스코틀랜드, 네스호 그 언저리까지 해서 오랜 기간 이렇게 영국 지역을 답사를 하셨는데 혹시 답사하시는 과정 중에 뭐 기억에 남는 이색적인 뭐 체험 같은 거 하신 적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영국 답사 중에 우연한 기회에 영국군 병영 체험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그 영국 국방부는 군의 그 대국민 홍보를 위해서 주기적으로 일반인들에게 부대 개방 행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에 지원해서 병영 체험 훈련에 입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행 중이신데 진짜 정말 독특한 경험을 하셨네요. 그럼 물론 그 지원자가 스스로 부대까지 찾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실용주의여서 다 그 담당자 대상자한테 이렇게 비용을 물리는 성향이 강하거든요. 예. 실제 그랬나요? 아,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 지원자 본인이 스스로 그 부대를 찾아가야 되죠. 제가 갔던 부대는 왕립 웨일즈 연대 국방의용군, 흔히 테리토리얼 암이라고 하죠. 국방의용군 훈련대대였습니다.
줄여서 TA라고 많이 부르는데 이 TA는 평시에 일정 군사 교육을 한 후에 민간인 신분으로 있으면서 본인이 희망할 때는 현역 근무도 가능한 독특한 영국의 예비군 제도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반 소유 경비는 행사 참가하는 본인이 현재 그 한국군이 시행 중에 있는 상근 예비군 제도 그 제도하고 아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상당히 독특한 제도네요. 우리가 앞으로 예비군을 많이 활성화해야 될 텐데 저 제도를 좀 이렇게 벤치마킹해도 뭐 될 듯한 느낌이 들긴 드네요. 병영체험 행사 그 내용이 상당히 궁금해지는데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죠? 예, 우선 대대장이 입소하면 이제 TA 제도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스티브 중령이라는 이분이 이제 대대장인데 영국 국방 예산의 3%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TA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사 장비 속에 뭐 장애물 훈련, 테러 예방 작전, 그리고 장비 군환 시범, 야전 식사 등 뭐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죠. 그런데 다른 무엇보다도 영국군이 시행하고 있는 자매대학 생도대 교육 체계가 제가 아주 인상 깊게 느껴봤습니다. 그 자매에 대한 생도대는 CCF라고 해가지고 그 영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키는 교육 체계인데. 저 대대에서도 그 훈련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CCF? 그거 말씀해 주셨는데 좀 상당히 생소한 이름인데 도대체 어떤 제도? 대학생들 중에서 희망자들에게 군사훈련을 시켜서 군 간부 예비 인력으로 양성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영국은 뭐 모병 그렇죠. 한국군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영국군의 군 간부 양성 제도는 한국군의 ROTC나 학사장교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의무적으로 구현에 가야 되는 그런 그렇죠. 제도가 아니니까. 그런데 이 CCF에 가입한 일부 대학생들은 실탄 사격, 낙하산 강화 훈련, 스쿠버 다이빙, 심지어 아프리카 해외 전지 훈련까지도 그 과목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일반 대학 ROTC나 군사학과 학생들이 받는 훈련에 비해서 그 강도가 훨씬 더 높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니 강도가 높은 정도가 아니라 우리나라 공수부대 훈련 수준처럼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아까 그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그러면은 말씀하신 거 보니까 상당히 가서 훈련 받느라고 고생도 많을 텐데 병역의무도 없는 그 대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훈련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 그 왜 이런 훈련을 받냐면 이 CCF 경력 자체가 본인이 희망하면 군 간부 지원할 때 인센티브가 있고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일반 기업에 취업할 때도 아주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를 해준다고 합니다. 한국은 자주국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다소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간부 지원율이 급감하고 문제죠. 네. 이에 비해서 영국은 모병제 시험에도 불구하고 대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군 간부 양성 교육에 참여하는 그런 군사적인 전통이 아주 부러웠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이 대학 내에서 CCF 후보생들이 군사훈련 사열을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제가 놀란 것은 전부 다 실제 소총을 가지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ROTC나 군사학과는 그렇죠. 아예 소총을 평소에 잡아볼 시간도 그렇죠. 없죠. 그러나 영국에서는 저런 식으로 군사훈련이 시행. 아니 그 사진을 보니까 그 여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여학생들도 벌써 얼굴에 비장한 그 뭐 감이 흐르고 상당히 각지게 이렇게 걷는 걸 보니까 그냥 장난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자, 오늘은 영국의 북쪽에 있는 스코틀랜드의 에덴버러와 여러분들이 많이 이름을 들어보셨을 네스호 주변 전쟁 유적 그리고 영국의 독특한 예비군 제도까지 흥미로운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더욱더 흥미로운 전쟁 유적을 갖고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간이 저희가 제한되어 있어서 더 흥미로운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다음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